네, 지방선거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한길 안철수 회동 이후에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양측이. 어떤 얘기들 오갔을 것 같습니까? 박사님. 예, 사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선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관련한 특검, 그 안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주요한 의제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과연 이제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사실은 관심사였는데, 네. 지금 나와서 서로들 하는 얘기는 조금 이제 그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추정컨대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론적인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했듯이 일단 선거연대는 좀 어렵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얘기를 꺼냈을 것이다. 네. 김한길 대표가 꺼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속빈강정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만날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금 만남을 해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서로의 노림수가 틀리지만 이 만남의 의미를 서로 각각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보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사실은 의원 2명에다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6석의 거대 민주당 당수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새로운 신당의 위상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는 역시 우리 민주당과 같은 바운드리 안에서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것을 분열을 해 나가면 이제 반역, 역적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선을 미리 깔아놓는 예. 선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맞춘 것처럼. 네. 자, 좀 화면 한번 보여주고요. 넥타이 패턴도 비슷하고요. 무늬도. 셔츠 색깔도 비슷하고, 미리 전화해서 맞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1시간 20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공천 문제, 기초선거 공천 문제, 그 다음에 네. 특검 문제, 그건 사실 원래 비슷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양측이. 예. 그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선거연대를 김한길 대표가 꺼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이렇게만 했으면 그 한 20분이면 끝날 얘기인데. 맞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갔을까요? 글쎄 농담으로 그 많은 시간을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시 이제 정치 관련한 얘기들을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특검 법안도 그렇고, 사실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의제가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당 간에 양측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가장 큰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서로 어떻게 틀을 잡아갈 것이고 예. 또 특히 선거연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안철수 의원은 역시 좀 많이 피해갔겠죠. 가능하면 예. 뭔가 이렇게 자칫 얘기를 잘못하면 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김한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모저모로 좀 타진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김한길 대표? 저는 일방적으로 김한길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한 80% 이상은 주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찔러보고 탐색해보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향후 교란작전의 일환으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도전하는 세력이 안철수 신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런 지형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지금 탐색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초형 공천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것은 야권 공조를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항상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담조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혹시 안 의원님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다 여러 군데를 한 뭐 20군데를 찔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에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네. 힘이 들었겠다. 예. 왜냐하면 그 정치 경력이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가 서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잘못 얘기하면 이것이 녹음이나 또 이것을 그대로 다른 데 노출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참모들도 일체 명확한 답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왔을 겁니다. 결국은 뭐 호남에서는 정면 승부가 불가피한 것 같고 네. 수도권에서 결국 양당이 나중에 후보를 일단 각자 내더라도 나중에 결국 연대 또는 단일화하지 않게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될 것 같습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그 안철수 신당 측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접근법이 다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3당 구도 하에서 2, 3등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러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대를 해서 가자 이런 얘기인 거고 안철수 신당은 일단 각자 열심히 뛰자. 예. 1, 2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자. 하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후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2, 3등이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도 전혀 그 배제는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차하면 이제 마지막에 그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존립 기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예. 예컨대 이제 호남 지역에서 한 곳, 그 다음에 영남권, 지금 부산이 가장 유력한데, 부산에서 한 곳, 그리고 수도권 가운데서 뭐 서울시든 아니면 경기 쪽이든 그쪽에서 한 곳 정도를 얻으면 사실은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대성공인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반면에 이 세 곳에서 아무런 성과를 못 낼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 그나마 그 민주당이 그 한석도 못 낸다 예컨대 서울시장 자리를 뺏긴다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선거연대에 대한 접근해 가는 방식도 서로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은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3파전이 치러진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구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안철수 신당에 나와서 3파전이 된다 해도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저는 40%를 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지금 야권 분열을 차치하고 독자 후보로서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3파전이 과거 1로 3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네. 집권당이 월등하게 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방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박근혜 색채가 가장 강한 사람이 네. 후보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누구죠? 뭐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지금 그 최고위원 이효은 최고위원이요? 네, 이혜원 최고위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은 아니고 지금 이 판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지층을 결속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김황식 총리라든가 제3의 인물 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을 끌어다가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키면서까지 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뭐 호남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뭐 정부에서 5석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네. 국민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고 네. 서울시장에서 패배하면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전격적으로 출마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박원순 시장을 데리고 와야죠. 어떤 식으로든 뭐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박원순 시장을 떨어뜨리는 이 세 가지 전략밖에 네.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95년에 첫 서울시장 선거 때요. 3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네. 민자당 여당 후보가 3등 했었거든요. 조순 후보가 1등 했고요. 무소속 사실은 예. 지금 이번에 그 야권이 그걸 목표로 해서 1차적으로는 좀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1, 2등을 향해서 열심히 뛰자. 그래서 최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 뭐 1등이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자는 것이 이제 신당의 생각인 것이고 네. 민주당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1, 2등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3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어부지리만 준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분석 내지는 예단을 하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새누리당이 꼭 1등 한다는 지금 보장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안철수 신당이 그 의회 선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1등도 가능한 그런 그 구도는 역시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상태에서 좀 더 1등으로 좀 더 1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예컨대 이제 막판에 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연대를 하는 것이 이제 표를 모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유권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 만약에 두 당이 그 후보 통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요. 의외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야권 지지자들도 결국에 가서는 한쪽으로 그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알아서. 그렇죠. 그 최후의 선택까지도 유권자들한테 맡기는 방향으로 하고 네. 지금은 사실은 안철수 신당 쪽에서 주장하듯이 1, 2등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연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연대를 하면 저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대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가서 나중에 되는 쪽을 밀어주는 것이 유리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선택해야 네, 연대가 야권 연대가 이룰 경우에는 보수층이 강한 결집을 또 몰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섬 게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에 뭐 누구를 냈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장. 누가 지금 좀 거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거론되는 것은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본인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어느 것도 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확치 않지만 좀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죠. 뭐 이기한 네. 그 의원 같은 경우도 거론이 좀 되고 있죠. 네. 되고 있고 또 교수님 누굽니까? 제가 지금 장하성 교수님은 이제 거론이 되다가 이제 본인이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제 김성식 예, 김성식 뭐 이제 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완전히 가닥이 좀 잡히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영입이 가능하냐? 그것도 역시 쉬워보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 카드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파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강렬한 그런 카드를 내걸어서 어찌됐건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유일한 카드가 아니겠느라는 생각을 윤여준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될 개연성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보시는군요. 교수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장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을 닮은 사람을 후보로 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예.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철수 의원다운 후보를, 뭐 본인도 좋고, 그리고 안철수 새정치를 처음부터 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네. 지금 여기저기 빼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필패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해서 예. 새로운 어떤 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원래 순리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전공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회동 직후에 안철수 의원 측이 보도자료를 내서 연대로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야권 분열론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다. 강력한 그 워딩, 그 어휘들을 썼고요. 박주선 전 민주당 지금은 무소속 의원. 네. 박주선 의원 합류설도 돌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거의 임박한 것 같은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자꾸 기존 정치권에서 유력 인사를 데려다가 그 카드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정치 공학적으로나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안철수 신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른바 새 정치하고 과연 이것이 큰 흐름에서 맞느냐. 예. 그건 좀 아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바람이 지금 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어차피 불러일으키기 힘든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인물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현실적인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요즘에? 민주당하고 안신당. 아무래도 호남 쪽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죠. 네. 박주선 의원 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지금 뭐 정균환 최고위원을 급하게 지금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정균환 최고를 지금 모셔다가 지금 박주선 의원과 또 만나게 하는데 박주선 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무소속으로 있는 것도 결국은 친노와의 그 괴리 격이 지금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친노와는 같이 할 수 없는 의원이 사실은 박주선 의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탈당한 것이 어떤 무슨 뭐 그때 경선 때 무슨 사고가 문제가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탈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할 겁니다. 민주당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 사실은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친노를 딛고 설 수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갈등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하던 그리고 민주당에 잔류를 하던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캠프로 오겠다고도 한참 갈등을 했었습니다. 있었죠. 누가 뭐 이렇게 막고 뭐 산으로 예, 데려가서 못 피신하고 내리게 그런 것도 그런다는 있었기 얘기도 때문에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지금 결정적인 순간인데 여기서 또 우유부단하고 그러면 앞으로 뭐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결단을 합류하는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정통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그 정도 무게의 정치인이 당을 또 바꾸고 그렇게 편법 정치를 쓴다는 것이 네. 바람에 휩쓸리는 정치죠. 그것은 박주선답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네. 야권의 연대 또는 뭐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새누리당의 뭐 전략이랄까요? 어떤 그 입장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하게 가닥을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곳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서울, 그다음에 부산, 두 곳 아니겠습니까? 네. 두 곳에서 만약에 어찌됐건 야권에서 그 두 곳을 차지하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 두 곳을 일차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두 곳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대안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임무를 누구로 지금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장 교수님은 역시 뭐 이 대통령의 뜻도 잘 알고 한 그 친박계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정말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망한다. 그거보다는 정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을 그 계파를 떠나서 중용을 해서 기용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나마 새누리당이 그 지역에서 좀 승세구도를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후보를 내는 것이 네. 관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후보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 자체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쉽게 말해서 후보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당정청을 쇄신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후보 선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예. 후보는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시장 후보로 결정이 될 것 같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지금 어떻게 분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야권의 도전이 치열하게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 역점을 둬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야권 공세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네. 대표라든가 당 그리고 선대위 이런 걸 꾸림에 있어서, 그리고 뭐 원내대표도 지금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예, 5월에 그리고 바꾸죠. 청와대 인적 쇄신도 장관이라든가 최근에 지금 문제되는 경제부총리라든가 이것을 엮어서 3월 초에 반드시 저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서 하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스스로 상당히 커버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후보가 한 40% 정도 지분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